네, 전국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경재 대통령 홍보 특보와 함께 정치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하면서 심학봉 의원의 탈당 얘기를 했습니다. 저 탈당할 거면은 의원직 사퇴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 현재까지는 보아서 그 행위가 거의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우리 고 박사 말씀대로 의원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는 방법 아닌가. 예. 당에 미안한 것은 차후의 문제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 또 심의원 자신으로서는 할 말이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뭐 새누리당도 뭐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나 엄정 수사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요. 예, 내년 선거의 악재입니다. 예. 그 입장들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의원을 비호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고 수사당국의 법 집행에도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번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새누리당은 해당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성추문이 연중 행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내부 단속을 이렇게 못하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서 환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의원이 성폭행을 했다는 시각은 평일 오전경이고 국회 소속 상임위의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입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국회를 불가피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나 글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선거가 가까우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부 마음이 콩밭했죠. 네. 지역구에 있고 또 사람 동원하고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또 배신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 전에 있던 동지가 딴 데로 가버리기도 하고 지금 복잡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심학봉 의원의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적절하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야당이 지금 옳다 기회다고 지금 한바탕 하는데 뭐 야당 얘기도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만 자기 당 그 혁신부터 열심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야당이 뭐 공세를 당연히 펴고 있는데 당연히 하겠죠.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가 들어오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사과하겠죠. 뭐 우리 김 대표는 뭐 넙죽하고 사과하는 거 아주 문제없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주 소탈하고 그런 거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과할 게 참 많은데 몇 가지 하지 않는 거 보면 또 자기 스스로도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대형 악재임에는 분명하고 그렇습니다. 차제에 국회의원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좀 각별히 좀 언행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저 관저에서 주로 이 휴가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휴가가 끝났죠? 예. 요새 우리나라 말로 방콕이라 그러죠. 방에서 콕 박혀서 책 읽고 보고서 읽고 그랬다는데 뭐 그래도 약간의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상황이고 또 예정됐던 방미까지 연기하면서 상당히 뭐 스트레스가 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렇죠. 대통령은 또 독특하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가하는 방법 이런 거 있고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여자끼리 하는 얘기 그런 거 수다도 떱니까? 소위 이제 뭐 들리는 바에서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훨씬 좀 생기 있는 표정으로 내일 나타나실 겁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뭐 대통령이 이렇게 휴가를 좀 가면 좀 바깥바람도 쐬고 그것도 조카들 그렇게 예뻐한다 그러던데
이 조카들도 좀 만나고 말이죠. 그런 모습 자체를 국민들이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카들 만날 수도 있겠죠. 뭐 저도 뭐 미확인 보도는 있습니다만은 정보는 있습니다만 확인할 수는 없고 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좀 쉴 때는 좀 제대로 푹 쉬고 그리고 이제 좀 국정에 임할 때는 전 전념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특히 대통령께서 이 친척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도 그 역대 대통령들이 친척 관리 때문에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뭐 일종의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더더구나 요새 또 본의 아니나마 또 동생 되는 분이 일본에 무슨 수술하러 갔, 내시경 수술을 하러 갔더군요. 갔다가 와서 또 하는 발언이 나름대로 일파만파가 되고 하니까 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뭐 신사참배도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우리가 좀 너무 자꾸 시비만 거는 것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취지로 그 일본 우익 언론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는데 그게 지금 공개 방영될 예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인데요. 제가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 박근영 씨를 제가 만나서 오찬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면서 이거저거 물어봤는데 눈이 나빠서 백내장 수술을 하러 일본을 갔다가 우연히 그 기자들한테 잡힌 모양이에요. 하다 보니까 또 그 현장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 아닙니까? 그래서 좀 우호적이고 외교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좀 빗나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피부치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를 끝나기 전까지는 혹시 불가피하게 발언을 하더라도 발언의 그 단어를 정제하고 그런 거 하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각오를 말씀하시더군요. 박근영 씨의 그 인터뷰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 쪽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그 양반들 그 사과받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네. 우선 사과를 요구를 하려면 박근영 씨 자신에게 사과를 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 자기 자식도 함부로 키우지 못하는데 몇 년 동안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자기 여동생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또 대통령이 사과를 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과만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적절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카다 가츠야 일본 민주당 대표를 접견했죠? 그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한국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 전에 일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아주 좋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8월 15일 날 아베의 그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사전에 알아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또 8.15 선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공교롭게 딱 하모니가 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엇박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대로 70년 전에 그 일왕 그 히로히도가 천황 히로히도가 그 이제 항복선언을 했다는 요새 그 원본이 나왔다 그러죠.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그 문장의 어느 구석에도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항복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나의 신민들이여 짐의 말을 새겨들어라.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기는 것을 내가 짐무하고 우리 백성을 따뜻하게 보호하겠다. 이런 선무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측에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카터 장군이 일왕을 호출했어요. 호출했는데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호출을 가서 방문을 할 때 맥카터 장군이 정복을 입고 예우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진은 이거군요.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정복도 입장과 이 작업복입니다. 그렇죠. 작업복 입고 입구에 나갔는데 맞이하지도 않고 원스타 한 분이 그 일본인하고 결혼한 원스타가 있었답니다.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미군 준장. 미군 준장. 그 양반이 안내를 하고 들어왔어요. 맥카터 인생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손도 뭐 차렷 자세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 사진이 아주 치욕적인 사진이랍니다. 천황 옆에 감히 이렇게 서 있는 거, 반드시 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좀 자살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미조리함에서 항복선언을 했던 도조가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궁극적으로
그 전쟁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그것이 끈질기게 70년 동안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전범으로 재판받아서 사형당한 사람들을 네.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에서 자기들은 영웅으로 모시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세계의 역사를 쭉 보면 전사에 네. 군대 끌고 가면서 전쟁하면서 뒤에 위안부 데리고 다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예. 옛날에 약간의 징기스칸 부대가 좀 그런 거 있었습니다만 그건 조직적이 아니었고 네. 일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항상 끌고 다녔습니다. 강제로. 예. 그런 어떤 과거의 치욕적인 역사를 자기들이 이번 70주년을 통해서 통절하게 반성을 해야만 네. 한일 관계도 풀릴 것이고 또 일본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네. 올라가 있는데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70주년 네. 해방 70주년 일본으로서는 이제 종전 70주년이고 네. 또 한일 국교 정상화 된 지 5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에 다 모두 중요한 그런 해인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네. 그 오카다 가츠야 민주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베 총리 담화가 역사인식을 확실하게 재확인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향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 다음에 조기에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렇죠. 예. 원칙은 분명히 지키고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입장도 예. 분명히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카다 대표가 이제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일본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수치스럽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일본 민주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고 네. 제가 하나 이제 일본 국민에게 높게 평가하는 문제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아베 정권의 그 소위 침략 전쟁, 네. 헌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 일본의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한 51%가 반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일본 고등학생들까지. 예. 그래서 일본의 양식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한데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천황과 그 근처에 있는 도조 이런 전쟁주의자들 네. 이런 사람들 기시 노부스케를 통해서 아직도 반성하기를 거부하는 군국주의 세력이 오늘의 일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극복하지 않는 태도로 악수하고 웃고 정상회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후반기 집권을 시작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이게 대북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대북은 그냥 대치하고 있으면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지만 일본 문제는 이거 잘못하다가 말이죠. 일본이 굴복당했다는 그런 입장을 두면 대통령은 통째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취하시는 입장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동시에 미국도 이게 이 동북아 질서를 생각하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분명한 반성을 전제로 이 한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 혼다 의원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오지. 혼다라는 말이 원래 그 뿌리가 일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의 지성도, 미국 하원 외교분과 위원장도 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예. 하늘이 많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천년이 하루같이 아베 정권이 군국주의 망령에 빠져 있는 한 동아시아 평화를 가져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냉성을 촉구합니다. 지난번에 사실 대통령이 미국 가기로 예정돼 있었다가 메르스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취소를 했는데 그때 가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좀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서 하기를 다들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준비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또 가시면 이제 8.15 이후에 가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아베 정권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화끈한 조치를 취하면 그것이 한일 관계가 확 풀려버리고 한미일 공조가 유난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좀 기댄다고 미국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새로운 그 어떤 안보 체제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키가 일본입니다. 하여튼 아베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금 뭐 이 롯데 사태 때문에 사실 국민들은 정치 관심을 일단 뒤로 돌리고요. 야, 이걸 롯데가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더군요. 롯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 일본의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와서 뭐 형님 동생 이야기 많이 어쩌고 예.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앵글에서 다른 네. 각도에서 한마디만 얘기하고 그러시죠. 싶은 게 예. 지금 롯데나 뭐 현대나 삼성이나 규모가 커지면 좀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위 그 기업, 좋게 말하면 그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네. 이게 근본적인 체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예. 최근에 그 미국의 유력한 그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네. 요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쿼터리 캐피탈리즘, 그러니까 분기별 자본주의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천민 자본주의에 대해서 투쟁을 선언한다는 얘기인데 이 자본주의가 한 분기만 실적이 나좀 바꾸지만 그냥 확 바꿔버리고 예.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의 어떤 민생의 문제나 서민의 경제가 안정에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들 그것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앞의 이익만 쫓아가는 그럼요. 거군요. 그래서 네. 앞으로 저는 뭐 형이 먹냐 동생이 먹냐 그런 관심이 아니라 네. 이 차제에 또 우리 국민도 어느 편을 들고 뭐 어쩌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스운 그러니까 아니 얘기입니다. 우리말도 잘 못하는 형이 먹고 동생이 먹는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그런데 있어요? 근데 예. 또 형은 일본말만 잘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대신에 부인은 한국 부인이고 저쪽 한국말 잘하는 신동민 부회장은 또 부인이 저쪽에 일본 대기업의 딸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예. 때문에 여기에 판을 우리에게 정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 이게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소위 신격화라는 사람의 신격화죠 이름이 네. 그것이 깨지는데 예. 옛날 왕자은한 때 그 저 태종 이방원 네. 태조를 저 함경도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함흥차사가 돼버리고 했는데 신동빈 씨는 아마 태종 이방원보다 좀 더 지나쳤던 것 같아요. 아. 왕을 명예회장으로 밀어서 예. 그냥 상왕으로 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격호 씨가 화날 만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잘 해결돼서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벌어지지 예.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뭐 우리의 그 자본주의 발전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천민자본주의적 성격이 천민자본주의입니다. 있다 예, 이렇게들 예, 많이 예, 보지 예. 않습니까? 그 천민성이 이번에 롯데 사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실하게 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박근혜 대통령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디시플린드 캐피탈리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칙 아유, 있는 잘 자본주의. 지적하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에서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경제민주화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번 롯데 사태를 보면서요 국민들이 우리 재벌 더 이상 이래서 과연 글로벌 기업이라 할 수 있느냐 바로 뭔가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 우리 국민이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구 쌈박질 해갖고 누가 이기냐 하는 걸로 봐서는 안 되고요. 예. 재벌은 일단 재벌이 되면 그것이 그 재벌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자면 뉴욕의 카치 시장이라는 유명한 이태리계 시장이 한 분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기도 있고. 예. 뉴욕의 상징인 락펠러 센터를 아, 예. 일본 사람이 사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뉴요커들이 난리가 났어요. 뉴욕을 팔아먹었다고 일본 자본. 예. 그러니까 카치가 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네. 그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돈이 뉴욕에 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본 사람들이 록펠러 이 건물 들어가고 일본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하.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네. 근데 나중에 경영이 잘 돼가지고 록펠러 그 건물이 다시 미국인 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가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롯데 이런 문제도 국민의 민생을 복지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네. 경제 전문가들이 잘 지도해주고 네. 다시는 그것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 문제, 경제개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 예, 같아서 예.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이 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62년생인데요. 네. 제가 그 김태호 의원하고 잘 아는 어떤 그 동기동창을 한때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가 있어서 예. 김태호를 잘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김태호와 같은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소년 등과를 해서 너무 출세를 빨리 해가지고 예. 자기 위치를 잘 감수하지 못해서 갈무리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김태호. 예. 예를 들면
김민석 전 의원 이런 사람 예. 물러나는데 지금 와신 상담하고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태호 씨가 거장 군수하다가 그냥 경남지사로 그냥 그렇죠. 예. 가서 그냥 너무 날려가지고 그리고 뭐 이명박 MB가 그냥 예. 총리 후보로 뭐 뽑고하니까 그냥 뭐 후계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그냥 올라가서 예, 그랬죠. 자기 관리하는데 조금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차제에 돌아가서 잘 재충전하면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감으로 부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 실력과 깊이를 갖춘 김태호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랬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건 아닙니다. 아니죠, 내년 아니죠. 불출마를 선언한 거기 때문에 뭔가 이 상태에서 별로 존재감 없는 여러 뭐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 그렇죠. 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겠다 뭐 이런 선언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도지사를 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면 답답해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반을 거느리고 돈도 팡팡 쓰고 하는데 네. 국회의원을 하면 아주 제한된 데서 높은 사람들 이거 해야 되고 네. 돈도 여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답답해요. 아하.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혹시 경남지사를 염두에 두고 있나요? 그 지금 홍준표 지사가 안 그래도 좀 그런- 재판 중이라서. 예.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화가 많이 날 테니까 아하, 아마 예. 뭐 그걸 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뭐 네. 김태우 의원의 초심을 우리가 네. 좋게 평가하고 다시 잘 크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알겠습니다. 현재로서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김태호 최고위원의 불출마로 예. 이 이한구 의원 불출마, 예, 예. 또 강창희 전 국회의장 불출마, 그다음에 손인춘 의원도 비례대표인데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도미노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러운 물갈이로 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이 분석들이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되는 중진들은 예.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네. 저 불출마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가는 아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예. 우리 고 박사 말씀대로 예.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는 네. 그런 거 뭐 한국의 정치가 훨씬 유리하게 흘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컷오프해서 강제로 막 이런 방법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 직분과 이 상황을 좀 성찰하면서 이제 후배한테 용퇴하고 후배한테 좀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정치인들이 좀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 우리 민족의 어떤 진로, 나라의 국격 상승 그런 걸 위해서 그런 정치인이 많이 나오는 게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